2023년 북한에서 아시아 주니어 피겨 선수권 대회 출전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2달간 준비한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꿈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남조선 선수와 같은 무대에 설 수 없다는 당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선수가 내린 결심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서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겨울, 함흥의 새벽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얼려버린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새벽 5시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 하나 없었고 가로등마저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귀한 이 도시에서 불빛이란 사치였으니까요. 저 한지우는 그 어둠 속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아빠진 스케이트 가방을 꼭 쥐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익숙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은 강냉이죽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탄광에서 다치신 이후로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거든요. 함흥 빙상훈련관까지는 집에서 3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버스요? 그런 건 타본 지 오래됐습니다. 버스 요금 200원도 아까운 형편이었으니까요. 그 돈이면 장마당에서 감자 2개는 살 수 있었습니다. 훈련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강태양이 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처럼 새벽부터 나왔나 봅니다. 태양이는 평양에서 왔지만 아버지가 숙청당한 후 이곳 함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3년 전 일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태양이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양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그냥 성격이 그런 건지 몰라도 말입니다. 지우야, 일찍 왔네. 태양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쉬어 있었습니다. 감기인가 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도 약을 살 돈도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응, 너도. 감기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태양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바깥보다 더 추웠습니다. 난방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링크는 아직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냉동기가 돌아가고 얼음이 얼기 시작할 테니까요. 리춘심 코치님이 작은 사무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코치님은 50대 중반이셨는데 젊었을 때 국가대표 선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처럼 이곳 함흥에서 쪼그라들어 살고 계셨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운이 좋다. 전기가 6시부터 3시간 들어온다고 했어. 코치님 목소리에 작은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3시간이라니 일주일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보통은 2시간, 심하면 1시간밖에 못 탔습니다. 전력 사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정말요? 오늘 더블 악셀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더블 악셀은 제가 석 달째 연습하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점프를 2바퀴 반 도는 건데 착지할 때마다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지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다치면 안 돼. 코치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코치님. 저 꼭 성공하고 싶어요. 수령님께 금메달을 바치고 싶다고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김정은 수령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제가 금메달을 따면 수령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너는 피겨 선수가 되어서 수령님께 영광을 드려라. 그게 엄마의 소원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흘 후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앓다가 가셨습니다. 제가 13살 때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얼음 위에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수령님께 금메달을 바치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웃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6시가 되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냉동기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얼음이 제대로 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케이트를 신었습니다. 이 스케이트는 제가 피겨를 시작한 7살 때부터 신던 거였습니다. 10년이 넘었으니 날은 무뎌지고 가죽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작년에 코치님이 중국에서 온 중고 스케이트를 구해주셨는데 그것도 이미 누군가 10년은 신었을 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것이라도 있어서 피겨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양이도 스케이트를 신었습니다. 태양이 스케이트는 저보다 더 낡았습니다. 끈이 끊어져서 철사로 묶어놓은 게 보였습니다. 태양아, 오늘은 트리플 토 루프 해볼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태양이는 점프를 정말 잘했습니다. 3바퀴 반을 도는 트리플 점프는 저는 엄두도 못 내는 기술이었습니다. 응, 해봐야지. 이번엔 꼭 착지하고 싶어. 태양이가 링크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얼음 위에 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픈 것도 추운 것도 아픈 것도 잊혀졌습니다. 저는 그냥 한지우가 아니라 피겨 선수 한지우가 되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테이프에서 나오는 소리라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저는 얼음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깎는 소리, 샤샤샥,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속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점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더블 악셀, 오늘은 꼭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도약했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1바퀴, 2바퀴, 그리고 반바퀴, 착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쿵, 엉덩이부터 얼음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다시 점프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이번엔 손바닥으로 얼음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잠깐 쉬어. 코치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한 번만 더요. 3번째, 4번째, 5번째. 저는 계속 넘어졌습니다.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무릎도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태양이가 트리플 점프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도 계속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며 힘을 냈습니다. 10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 오늘은 꼭 성공할게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도약했습니다. 1바퀴, 2바퀴, 반바퀴, 착지했습니다.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섰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태양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코치님도 웃으셨습니다. 잘했다, 지우야. 정말 잘했어.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더블 악셀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훈련 시간 3시간이 끝났고 전기가 끊겼습니다. 형광등이 꺼졌고 냉동기가 멈췄습니다.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우리는 작은 휴게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배식이 있었습니다. 강냉이죽 한 그릇씩이었습니다. 국자로 퍼주는데 국자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이것이라도 있으니까요.
저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거의 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오래 씹으면 배가 더 부른 것 같았거든요. 태양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오늘 더블 악셀 성공한 거 봤어. 진짜 대단해. 고마워. 너도 트리플 점프 거의 다 됐더라.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할 거야. 우리는 서로 격려했습니다. 우리에겐 서로밖에 없었으니까요. 죽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3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해는 이미 졌고 거리는 다시 어두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탄광사고 이후로 아버지는 제대로 일을 못 하셨습니다. 허리를 다치셨거든요. 지우야 왔니?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저 오늘 더블 악셀 성공했어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하구나.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연탄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집 연탄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사람 2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였습니다. 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손바닥이 쓰라렸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더블 악셀을 성공했으니까요. 엄마, 저 오늘 해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언젠가 수령님께 금메달을 바칠 거예요. 그때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죠?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피겨를 추는 꿈이었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겪을 일들이 얼마나 끔찍할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연탄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17살 한지우는 그저 내일의 훈련을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강태양도 어딘가에서 똑같이 내일을 꿈꾸고 있을 거라 믿으며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얼음 위에서 꿈을 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날은 2023년 3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함흥의 봄은 남쪽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추웠고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의 봄이 특별했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리춘심 코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코치님 얼굴에는 보기 드문 미소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우야, 태양아. 너희 둘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 코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태양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코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시아 주니어 피겨 선수권 대회가 5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우리 조선에서도 선수를 보내기로 했어. 그리고 코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너희 둘을 보내려고 한다. 국가대표로 말이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국가대표? 국제대회? 베이징?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코치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평양에서 연락이 왔어. 너희 둘의 기량이 뛰어나다고, 국제대회에 내보낼 만하다고. 태양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수령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수령님께 금메달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조국의 이름을 빛내고 싶었습니다. 대회까지 2달이 남았다. 죽을 힘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코치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훈련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훈련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에는 무조건 링크 위에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을 때는 맨 땅에서 점프 연습을 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피가 마르면 다시 물집이 잡혔습니다. 무릎은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발목도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밥을 먹다가 잠들기도 했습니다. 강냉이 죽을 떠서 입에 넣는데 숟가락을 든 채로 졸았습니다. 아버지가 깨워주셨습니다. 지우야,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하겠다.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건 기회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전 꼭 성공하고 싶어요. 태양이도 똑같았습니다. 태양이는 할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더 악착같이 훈련했습니다. 여동생 유진이가 영양실조로 자꾸 쓰러졌거든요. 태양이는 국제대회에 나가면 상금이 나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돈으로 유진이를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제 더블 악셀은 이제 10번 중 9번은 성공했습니다. 태양이 트리플토 루프도 거의 완벽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기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많이 늘었어. 베이징 가면 분명히 메달 딸 거야. 태양이가 말했습니다. 너도 그래. 내 점프는 정말 환상적이야. 우리 함께 메달 따자. 우리는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아팠지만 기뻤습니다. 코치님은 우리에게 새 유니폼을 주셨습니다. 중고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입었던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반짝이는 장식도 달려 있었습니다. 비록 군데군데 장식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예뻤습니다. 이거 입고 무대에 서면 정말 멋있을 거야. 제가 유니폼을 안고 말했습니다. 태양이도 웃었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점검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컨디션도 좋았고 기술도 최고였습니다. 내일 모레면 베이징으로 출발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코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코치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얘들아, 코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코치님? 태양이가 물었습니다. 코치님은 한참을 말을 못하시다가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평양에서 연락이 왔다. 너희들, 대회 출전이 취소됐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취소?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이유가 뭔데요? 태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조선 선수들이 출전한다고 한다. 당에서는 남조선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 설 수 없다고 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조선? 남한 선수들 때문에 우리가 2달 동안 피땀 흘려 준비했는데 그 이유로 취소라고요? 하지만 코치님,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2달 동안 준비했잖아요. 손발이 다 망가질 정도로 연습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취소라고요? 코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당의 결정이야. 그 순간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뭔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태양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크게 울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요?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바닥을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코치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지우야, 울어. 실컷 울어라. 참지 마. 저는 코치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양이도 나중에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셨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요? 엄마께 금메달을 드리고 싶었는데, 수령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별빛만 내려왔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대회 못 나가요. 취소됐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네, 지우야, 이 나라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회를 못 받는단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양이를 만났습니다. 태양이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지우야. 태양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우리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우리가 국제대회를 나간다는 게 뭐가 문제야? 남한 선수들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못 나갈 이유가 뭐야? 우리도 실력으로 당당히 겨룰 수 있는데. 태양이 말이 맞았습니다. 왜 우리는 못 나가는 걸까요?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럼 왜?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거야? 태양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훈련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함흥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 전기도 안 들어오는 거리, 배고픈 사람들이 걷는 길.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지우야, 너는 행복해? 태양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 피겨하면서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얼음 위에 있을 때는 행복해. 그때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으니까. 나도 그래. 그런데 얼음에서 내려오면 다시 현실이잖아. 배고프고 춥고 기회도 없고. 태양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도 못 받고 국제대회도 못 나가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양이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훈련을 했습니다. 여전히 얼음 위에서 점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령님께 금메달을 드린다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기회를 못 받을까? 왜 남한 선수들은 나가는데 우린 안 될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연탄방에 누워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우리 조국이잖아. 수령님이 우릴 보살피시잖아. 그냥 때가 안 된 거겠지.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것을요. 여름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름은 희망의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대회 취소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5월,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목표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왜 훈련하는 거지? 태양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피겨 선수니까. 당연히 훈련해야지. 제가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국제대회도 못 나가는데? 태양이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전력 사정이 최악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2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링크는 제대로 얼지도 않았습니다. 얼음이 울퉁불퉁했고 군데군데 녹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훈련해요? 제가 코치님께 물었습니다. 참아라, 지우야. 전력 사정이 나아지면. 하지만 코치님도 언제 나아질지 모른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은 링크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냉동기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부품을 구할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은 걸릴 거야. 코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이요? 한 달 동안 훈련을 못 한다고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모두들 배가 고팠으니까요. 한 아주머니가 강냉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강냉이 한 킬로에 3,000원이요. 3,000원이라니. 작년만 해도 1,000원이었는데 말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셨나 봅니다. 아버지, 약 드셔야 해요. 약이 어디 있니? 돈이 없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의사를 집으로 부르려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장마당에서 몰래 구한 중국 DVD를 봤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 영상이었습니다. 친구가 빌려준 거였습니다. 화면 속 선수들은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의상, 완벽한 조명, 최신 음악. 관중석은 가득 찼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선수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성공했습니다. 관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선수는 17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랑 같은 나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이는 나랑 같은 나이인데 저렇게 빛나는 무대에 서 있어. 나는 여기서 얼지도 않는 링크에서 낡은 스케이트 신고 비교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와 그들의 차이를 명확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 태양이를 만났습니다. 태양이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우야, 유진이가 어젯밤에 또 쓰러졌어. 유진이는 태양이 여동생이었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갈 돈이 어디 있어? 할머니가 민간요법으로 어떻게든 해보시려는데. 태양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래. 제대로 먹어야 하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어디 있어. 저는 태양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태양아. 언제 괜찮아져? 우린 계속 이렇게 사는 거야? 태양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도 못 받고 돈도 못 벌고 가족들은 아프고.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삶이야?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더위가 극심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선풍기도 틀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코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코치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9월에 평양에서 열린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기회다. 선발되면 내년 동계 유스 올림픽에 나갈 수 있어. 올림픽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또 취소되는 거 아닐까? 이번엔 정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확실하다. 당에서 직접 주최하는 거니까.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니, 품으려고 애썼습니다. 한 달 동안 다시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냉동기는 겨우 고쳐졌지만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양이는 더 악착같이 연습했습니다.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되면 상금이 나올 거야. 그 돈으로 유진이 치료하고 할머니도 병원 보내드릴 수 있어. 태양이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양으로 갔습니다. 생애 처음 평양에 가봤습니다. 평양은 달랐습니다. 건물이 높았고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사람들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함흥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같은 나라 맞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20명의 선수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6명만 뽑는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얼음 위에 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더블 악셀 성공, 트리플 살코 성공, 스핀 완벽, 스텝 시퀀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기를 마쳤을 때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양이 차례였습니다. 태양이는 더 멋진 연기를 했습니다. 트리플 토 루프, 트리플 살코 모두 성공. 마지막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될 것 같았습니다.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6명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철수, 박민정, 최영희. 제 이름이 불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이 이름도 분명히 불릴 거라고요. 이수진, 정대호. 5명이 불렸습니다. 마지막 1명이 남았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태양이 이름도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사위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발된 선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6명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 점수는 어떻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사위원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 점수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출신 성분과 당성이 부족합니다. 출신 성분? 당성? 태양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태양 동무는 아버지가 반당분자로 처벌받았습니다. 한지우 동무는 출신 지역이 좋지 않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는 부적합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숙청당했다고? 함흥 출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고? 하지만 실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수는 당의 얼굴입니다. 출신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발된 선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선발된 강민수는 당 간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실력은 우리보다 훨씬 못했지만 출신이 좋았습니다. 함흥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태양이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응. 우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와서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 아버지 병원에 모셔가야 해. 안 그러면 큰일 나. 하지만 병원비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양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야, 유진이가. 전화 너머로 태양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가 어젯밤에 숨을 거뒀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13살 유진이가 죽었습니다. 영양실조와 병으로요.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유진이 장례식에 갔습니다. 태양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여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양아,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태양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지우야, 이 나라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필요 없어. 그런 말하지 마. 아니야. 사실이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출신이 나쁘면 기회도 못 받아. 돈이 없으면 가족도 죽어가는 걸 봐야 해. 이게 우리 삶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빙상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함흥 시내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아버지는 아프신데. 태양이는 여동생을 잃었는데.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수령님께 금메달을 바치고 싶었어요. 조국을 빛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우릴 필요로 하지 않아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아, 여기 왜? 나도 생각 좀 하려고. 태양이가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참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우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뭐? 이렇게 사는 거 못 참겠어.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가족들만 죽어가는 이런 살. 태양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가고 싶어. 뭐라고? 여기서, 이 나라에서 나가고 싶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탈북. 그 금기어가 우리 사이에 떠올랐습니다. 태양아, 그건 너무 위험해. 알아.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천천히 죽느냐, 빨리 죽느냐의 차이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말이 맞았으니까요. 지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태양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무서워. 근데 여기 계속 있는 것도 무서워. 그날 밤 우리는 옥상에서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겨울이 왔습니다. 2023년 12월 함흥의 겨울은 뼛속까지 추웠습니다. 유진이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태양이는 더 이상 예전의 태양이가 아니었습니다. 훈련할 때도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어. 뭔가를 바꿔야 해. 어느 날 저녁 태양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밤 빙상관 옥상에서 보자. 11시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알았어. 밤 11시 저는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진통제도 구하지 못해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빙상관 옥상에는 이미 태양이가 와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도야. 중국 지도. 태양이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선들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구했어? 장마당에서. 2,000원 주고 샀어. 2,000원이면 우리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강냉이 1kg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지우야, 나 진심이야. 나가고 싶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태양이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 돈이 어마어마하다며? 우리 그런 돈 어디 있어? 브로커 없이 가는 거야. 뭐? 우리 힘으로. 돈 없어도 갈 수 있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갔다고 들었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압록강을 건너는 거야. 겨울에 얼음이 얼면 걸어서 건널 수 있어. 태양이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함흥에서 신의주까지는 기차로 갈 수 있어.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이야.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가면 돼. 하지만 국경 경비가 있잖아. 순찰대도 있고. 알아. 위험해.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가거나 죽을 수도 있어. 태양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우야, 여기 있어도 우린 천천히 죽는 거야. 유진이처럼, 내 아버지처럼. 차라리 자유를 찾아가다 죽는 게 나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태양아, 나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어. 알아. 나도 할머니를 두고 가는 거 너무 힘들어. 하지만 지우야,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 있으면 가족들한테 도움이 돼? 안 돼. 오히려 짐이지. 우리가 먹을 게 있어야 가족들도 먹잖아. 하지만 우리가 한국 가면 돈을 벌 수 있어. 그 돈을 보낼 수 있어. 나중에는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고. 태양이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그리고 생각해봐. 우린 피겨 선수잖아. 우리 꿈이 뭐였어? 세계 무대에 서는 거였잖아. 여기선 절대 못해. 하지만 한국 가면 진짜 피겨를 할 수 있어. 제대로 된 링크에서 제대로 된 장비로.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우리 꿈은 세계 무대였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태양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우리 함께 살아남자. 그날 밤부터 우리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이는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수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슬쩍슬쩍 물어봤습니다. 국경 경비대 교대 시간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래. 그때가 가장 허술하대. 압록강 어느 지점이 얕은지 알아봤어. 여기. 둘째,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유품이었던 은반지를 팔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 길밖에 없어요. 태양이는 유진이가 아끼던 인형을 팔았습니다. 그날 밤 태양이가 울었습니다. 유진아, 형이 미안해. 하지만 형은 살아야 해. 너처럼 죽을 순 없어. 우리는 3개월 동안 모은 돈이 각자 5만 원씩이었습니다. 합해서 1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기차표 사고 며칠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셋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탈북은 체력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피겨 선수였으니 체력은 좋았지만 영양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때 먹자. 힘을 비축해야 해. 하지만 먹을 게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저 훈련을 계속하며 몸을 만들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4년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지우야, 이번 달 안에 가야 해. 날씨가 따뜻해지면 얼음이 녹아. 알아. 언제로 할까? 3월 15일. 그날이 보름달이야. 달빛이 있어야 길을 찾기 쉬워. 열흘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떠나야 할까요? 결국 떠나기 이틀 전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니, 지우야?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를 떠나려고 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남쪽으로 가려는 거니?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나 봅니다. 네. 죄송해요, 아버지. 저, 더 이상 여기선 못 살겠어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아버지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아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우야, 내가 여기 있는 게 나한텐 제일 큰 도움이었어. 하지만, 나도 알아. 넌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 내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아버지, 가거라, 지우야. 내 꿈을 찾아가거라. 내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아버지가 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돈뭉치였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몰래 모아둔 거다. 3만 원밖에 안 되지만, 가져가거라. 아버지, 이건 내 딸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다. 가서 꼭 살아라. 그리고 내 꿈을 이뤄라. 저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 가면 꼭 연락드릴게요. 돈도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아버지도 모셔올게요. 그래, 그래. 우리 딸, 꼭 살아라.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묘에 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요. 엄마, 저 이제 떠나요. 엄마가 원하시던 금메달은 못 드렸어요. 수령님께 영광도 못 드렸고요. 하지만 엄마, 저 이제 제 꿈을 찾아갈 거예요. 진짜 피겨를 하러 갈 거예요. 엄마, 무서워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가면 여기서 천천히 죽을 거예요. 차라리 꿈을 향해 가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거라, 내 딸. 살아라. 태양이도 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유진이 묘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손자가 불효를 합니다. 아니다, 태양아. 내가 사는 게 효도다. 가거라. 유진이처럼 되지 마라. 3월 15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배낭에 짐을 넣었습니다. 옷 2벌, 물통, 강냉이떡 몇 개,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스케이트는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겁고 눈에 띄었으니까요. 미안해, 스케이트야. 너랑 함께한 1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저는 스케이트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시는 척 하셨지만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꼭 살아서 다시 만나요. 그래. 조심해라, 내 딸. 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가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약속한 장소에서 태양이를 만났습니다. 태양이도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응. 너는?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도 보였고 결연함도 보였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 우리 꼭 살아남자. 그래. 함께 살아남자.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함흥역을 향해서요. 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의주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신의주까지 왕복인가요? 매표원이 물었습니다. 네, 왕복이요. 우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기차를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함흥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빙상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안녕, 함흥. 안녕, 내 고향.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 들판, 작은 마을들. 이 모든 게 우리가 떠나는 땅이었습니다. 12시간 후 우리는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저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저 건너편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는 조국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태양이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갈 거야? 저는 압록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가야 해. 우리 꿈을 위해서. 그래. 가자. 죽을 각오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경비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강가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고 싶었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엄마일까요? 유진이일까요? 엄마, 유진아, 우릴 지켜줘. 우리 꼭 살아남을게. 새벽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생사를 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10분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록강 근처 갈대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3월이었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검은 물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얇은 곳이었습니다. 저기 봐. 태양이가 속삭였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명의 군인이 총을 메고 걷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를 비쳤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순찰대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대 시간까지 5분 남았어. 태양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된 시계였습니다. 장마당에서 5,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물통, 강냉이떡, 옷, 그리고 어머니 사진 모두 있었습니다. 지우야. 태양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양아, 너 떨고 있어. 응. 무서워. 태양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저도 인정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가야 해. 그렇지? 그래. 가야 해. 3시가 되었습니다. 순찰대가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대조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태양이가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는 갈대숲에서 나왔습니다. 강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얼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 얼음을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지우야, 내가 먼저 갈게. 얼음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아니, 같이 가자. 안 돼. 둘이 같이 올라가면 무게 때문에 얼음이 깨질 수도 있어. 내가 먼저 가서 안전한지 보고 괜찮으면 너 부를게. 태양이 말이 맞았습니다. 조심해. 태양이가 얼음에 발을 디뎠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태양이가 10m쯤 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도 얼음에 올라갔습니다. 발밑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연습 생각해. 균형 잡는 거 잘하잖아. 저는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태양이가 앞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20m, 30m. 강 중간쯤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순찰되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빨리 뛰어. 태양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음 위에서 뛰는 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안 서면 쏜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에 박혔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야, 계속 가. 태양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또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제 옆을 스쳤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으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계속 뛰었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콰드득.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조심해. 태양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겨로 단련된 균형 감각으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얼음에 금이 갔습니다.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빨리 와. 태양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태양이는 이미 두꺼운 얼음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콰드득, 콰드득.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태양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태양이 손을 잡으려고요. 그 순간 뒤에서 또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총알이 제 배낭을 맞췄습니다. 배낭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물통과 강냉이 떡이 얼음 위로 흩어졌습니다. 배낭! 저는 배낭을 집으려고 뒤돌아봤습니다. 안 돼. 나도. 계속 와. 태양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배낭 안에는 어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놔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발밑 얼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 저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태양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손발을 움직였습니다. 피겨로 단련된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으윽! 너무 추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잡아. 태양이가 얼음 가장자리에 엎드려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태양이가 더 몸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닿았습니다. 태양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지 마. 태양이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힘이 장사였습니다. 저는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일어나, 지우야. 가야 돼. 태양이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뒤에서 또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탕. 하지만 우리는 이미 멀리 왔습니다. 총알이 닿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배신자들, 순찰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음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얼음이 깨질까봐 무서웠나 봅니다. 우리는 계속 뛰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젖어서 너무 무겁고 추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m, 60m, 70m. 드디어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얼음에서 내려왔습니다. 흙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태양이도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너무 추웠습니다. 지우야, 옷 갈아입어야 돼. 안 그러면 얼어 죽어. 태양이가 자기 배낭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태양이 배낭은 무사했습니다. 마른 옷을 꺼냈습니다. 이거 입어. 빨리. 고마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았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을 입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움직여야 돼. 체온을 올려야 해.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강둑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세요.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중국 공안도 순찰 다녀.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강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됐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 같았습니다. 저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 우리는 마을 외곽 헛간을 찾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짚이 쌓여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자. 해 뜰 때까지만. 우리는 집 위에 누웠습니다. 저는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사진, 배낭, 다 잃어버렸어. 배낭 안에 있던 어머니 사진, 강냉이떡, 물통,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우야, 태양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린 살았어. 그게 제일 중요해. 어머니는 내 마음속에 계셔. 저는 태양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해가 뜨는 소리에 깼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태양이도 깼습니다. 아침이야. 응. 우리는 헛간을 나왔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 제가 말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나도. 근데 돈이. 태양이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돈은 무사했습니다. 8만 원 있어. 조심해서 써야 돼. 우리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저기, 먹을 것 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우리가 탈북자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왔어? 저희는 물어보지 마. 알고 싶지도 않아. 아주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빵 2개 여기 있어. 1,000원. 중국 돈 1,000원은 북한 돈 3,000원쯤 됐습니다. 태양이가 돈을 냈습니다. 빵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빵을 들고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빵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강냉이 죽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해. 근데 여기서 베이징까지는 엄청 멀어. 돈도 별로 없고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총알을 피했습니다. 얼음물에 빠졌지만 살아났습니다. 태양아. 응? 우리 해냈어. 국경을 넘었어. 그래. 해냈어. 태양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멀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더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날 3월 16일 아침 8시 중국 어느 작은 마을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중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중국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을 떠나 우리는 큰 도시로 가려 했습니다. 베이징에 한국 대사관이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베이징은 여기서 10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버스 요금이 얼마래? 한 명에 200위안이래. 200위안은 우리 돈 6만 원쯤 됐습니다. 둘이면 12만 원.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걸어갈 수는 없고 어떡하지?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근처에서 일을 해서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선족 교회를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도와준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북쪽에서 왔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들어와. 일단 들어와. 교회 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너희처럼 온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야. 앉아봐. 우리는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먹어. 배고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빵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베이징 가려는 거지? 네.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해요. 돈은 있어?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일을 해야지. 내가 일자리를 알아봐 줄게. 하지만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조심해야 해.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하거든.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 알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제대로 된 일은 못 구해. 농장 일이나 식당 설거지 같은 거. 그것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태양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이 일자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중국인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태양이는 근처 농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보자. 서로 무사한지 확인하려고. 알았어.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태양이와 떨어지니 더 무서웠습니다. 식당 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17시간이었습니다. 손은 계속 물에 담가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물이 차갑고 세제 때문에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으로 단련된 손이었지만 이런 노동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안 해? 손님들 기다려. 주인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중국말이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빨리 설거지했습니다. 손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남은 음식을 급하게 입에 넣고 다시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요. 발목도 부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었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피겨를 하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얼음 위에서 춤추던 때가요. 힘들었지만 적어도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꿈도 없이 그저 살기 위해 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임금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여기 주인 아주머니가 돈을 건넸습니다. 200위안이었습니다. 저기 300위안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접시를 깨뜨렸잖아. 100위안 빼는 거야.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시끄러워. 싫으면 그만둬. 너 같은 탈북자 얼마든지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돈을 받고 나왔습니다. 200위안. 일주일 동안 하루 17시간씩 일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태양이를 만났습니다. 태양이도 지쳐 보였습니다. 지우야. 태양이 손을 봤습니다. 손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농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어. 병원은 갔어? 병원? 돈이 어디 있어? 그냥 약국에서 산 약 바르고 버텨. 태양이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받았어? 응. 250위안. 원래 400위안이라고 했는데 다쳤다고 깎였어. 나도 비슷해.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야, 이렇게 하면 베이징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태양이가 물었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에 800위안씩 모으면 버스비 400위안을 모으는데 한 달이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빼면 석 달쯤? 석 달. 석 달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해. 태양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식당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국인 남자 2명이었습니다. 너 조선족 아니지? 탈북자지? 중국말이었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저는 피겨로 단련된 다리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골목을 돌고 담을 넘고 계속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빈집에 숨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어? 모르겠어. 빨리 달리더라. 됐어, 가자. 공안한테 신고나 하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그 빈집에서 보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식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한테 혼날 게 뻔했지만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알아. 공안 단속이 시작됐어. 요즘 탈북자 단속이 심해졌거든. 어떡하죠? 일단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 밖에 나가지 마. 저는 교회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태양이도 왔습니다. 태양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이러다가 잡히는 거 아니야? 태양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무서워. 일주일 동안 교회에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도 못했습니다. 돈도 못 벌었습니다. 목사님이 밥을 갖다 주셨습니다. 미안하다. 이것밖에 못 줘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이렇게 숨어만 있으면 언제 베이징에 가나요?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얘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브로커를 찾았어. 너희를 베이징까지 데려다 줄 수 있대. 정말요? 하지만 돈이. 걱정 마. 내가 교인들한테 모금했어. 1,000위안 모았어. 1,000위안이요? 그 큰 돈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브로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아. 조심하고 또 조심해. 이틀 후 우리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너희가 그 애들이구나. 베이징 가고 싶다며? 네. 1,000위안 받았어. 하지만 중간에 검문 같은 거 걸리면 내 책임 아니야. 알았지? 네. 내일 새벽 5시에 교회 뒤에서 만나. 차로 데려다 줄게. 다음 날 새벽 우리는 교회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조심해라, 얘들아. 베이징 가서 꼭 대사관 찾아가고. 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께 절을 했습니다. 차가 왔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탔습니다. 안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5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베이징까지는 이틀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트럭 안은 좁았습니다. 앉을 공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베이징만 가면 됐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 멈춰? 누군가 물었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브로커가 보였습니다. 검문소야. 소리 내지 마. 절대로.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베이징이요. 뒤에 뭐 실었어요? 짐이요. 농산물이요. 열어봐도 돼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냥 가세요. 별거 없어요. 열어보라고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 손잡이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리 와봐. 여기 차가 사고 났어. 검문하던 사람이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드디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야. 내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 큰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어디예요? 저기 지하철 타면 돼. 알아서 찾아가. 브로커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베이징 한복판에 남겨졌습니다. 태양아, 우리 해냈어. 베이징까지 왔어. 응. 이제 대사관만 찾으면 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이징은 너무 컸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중국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안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기, 한국 대사관 어딨어요? 지나가는 조선족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너희, 탈북자지?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해. 요즘 단속 심해. 대사관 근처에 공안 많아.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공원 구석에서 잤습니다. 추웠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우야. 응? 우리 정말 한국 갈 수 있을까? 태양이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갈 수 있어. 꼭 갈 수 있어. 우린 여기까지 왔잖아. 저는 태양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린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의 석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대사관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 대사관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사관 근처에 공안이 많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떡하지? 대사관 찾았다가 잡히면.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태양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 거리를 조심스럽게 돌아다녔습니다. 공안을 피해 다니며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한 조선족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요? 위험해요, 얘들아. 알아요. 하지만 가야 해요. 여기서 택시로 30분쯤 걸려요. 하지만 택시비가 얼마예요? 100위안쯤? 우리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걸어서는 못 가요? 걸어서? 3시간은 걸릴 텐데. 그리고 중간에 검문소도 있고. 할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주머니에서 100위안을 꺼내주셨습니다. 받아요. 택시 타고 가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한국 대사관 근처라고만 말했습니다. 정확히 대사관이라고 하면 의심받을까 봐요. 30분 후 택시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그 근처예요. 우리는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큰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기, 제가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사관 앞에 공안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대사관을 바라봤습니다. 저 공안들이 언제 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공안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어떡하지? 밤이 되면 더 위험할 텐데. 그때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주문 안 하시면 나가셔야 해요. 아, 네. 커피 주세요. 우리는 가진 돈으로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둘이 나눠 마셨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공안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태양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대사관 뒤쪽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담장이 있었습니다. 높지 않았습니다.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 담장 넘으면 대사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안 잡히면 돼. 빨리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안들도 좀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담장으로 다가갔습니다. 태양이가 먼저 담장에 손을 걸쳤습니다. 피겨로 단련된 근력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지우야, 올라와. 저도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악착같이 올라갔습니다. 담장 위에 앉았습니다. 아래를 봤습니다. 대사관 정원이었습니다. 뛰어. 우리는 뛰어내렸습니다. 쿵. 착지했습니다. 발목이 좀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빨리 건물로. 우리는 달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손전등으로 우리를 비췄습니다. 탈북자예요? 네. 제발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탈북자 2명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잠시 후 대사관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서류 절차만 거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한국?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다고요? 다음 날부터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원조사, 탈북경위 진술, 여러 서류 작성. 복잡했지만 하나하나 했습니다. 언제쯤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보통 1달에서 2달 걸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달, 2달.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요. 대사관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처음으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 깨끗한 침대, 제때 나오는 밥.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지우야, 우리 정말 해냈어. 태양이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해냈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비행기로 인천공항 가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뻐서 뛰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설렜습니다. 한국.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거기서 피겨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링크에서.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베이징 공항은 엄청났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손님, 안전벨트 매주세요. 승무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보였습니다. 저 도시에서 우리는 석 달을 고생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몸이 붕 떠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보였습니다. 와, 제가 감탄했습니다. 태양이도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아, 형이 해냈어. 형이 정말 살아남았어. 저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이제 한국에 가요. 꿈을 이루러 가요. 3시간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도로가 보였습니다. 저기가 한국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쿵! 바퀴가 땅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도 박수를 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해냈어. 우리 정말 해냈어. 태양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태양이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탈북자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석 달 교육받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원행 버스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많은 차들, 밝은 불빛들.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버스가 달렸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지우야 봐. 저기 편의점에 불 들어와 있어. 밤인데도. 정말?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어? 그런가 봐.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2시간 후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힘들 텐데 잘 이겨내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한국에 왔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돈 벌어서 아버지 모셔올게요. 태양아 할머니, 유진아, 우리 여기까지 왔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총알을 피했습니다. 중국에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자유의 땅에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지우와 강태양, 17살 탈북 청소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 피겨 스케이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얼음 위에서 진짜 스케이트를 신고 진짜 음악에 맞춰 춤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피겨를 추는 꿈이었습니다. 태극기 유니폼을 입고 대한민국 대표로 세계 무대에 서는 꿈이었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꿈은 정말 이룰 수 있는 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요. 베이징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 대사관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사관 근처에 공안이 많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떡하지? 대사관 찾았다가 잡히면.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태양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 거리를 조심스럽게 돌아다녔습니다. 공안을 피해 다니며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한 조선족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요? 위험해요, 얘들아. 알아요. 하지만 가야 해요. 여기서 택시로 30분쯤 걸려요. 하지만 택시비가 얼마예요? 100위안쯤? 우리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걸어서는 못 가요? 걸어서? 3시간은 걸릴 텐데.
그리고 중간에 검문소도 있고 할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주머니에서 100위안을 꺼내주셨습니다. 받아요. 택시 타고 가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한국 대사관 근처라고만 말했습니다. 정확히 대사관이라고 하면 의심받을까 봐요. 30분 후 택시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그 근처예요. 우리는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큰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기, 제가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사관 앞에 공안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대사관을 바라봤습니다. 저 공안들이 언제 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공안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어떡하지? 밤이 되면 더 위험할 텐데. 그때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9월 대한민국 서울. 하나원 교육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단어도 달랐고 음식 맛도 달랐고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이건 뭐예요?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삼각김밥이요. 먹어보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도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맛있다. 편의점에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자, 음료수, 빵, 컵라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뭘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우야, 이거 봐. 우유가 10종류도 넘어. 태양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진짜네. 우린 북한에서 우유 자체를 못 봤는데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카드 쓰는 법, 핸드폰 사용법, 은행 이용법.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말투였습니다. 지우야, 너 말투가 좀 북한식이야. 새로 사귄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동무라고 하잖아. 여기선 친구라고 해야 해. 아, 미안해. 저는 의식적으로 말투를 고치려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우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좁았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야, 태양아. 응, 우리 집. 태양이도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 송금도 해야 했고 태양이는 할머니를 모셔오고 싶어 했습니다. 경험이 없네요. 면접에서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중퇴했으니까요. 탈북자시군요. 어떤 곳에서는 노골적으로 차별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런 벽이 있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우리가, 총알을 피한 우리가, 중국에서 살아남은 우리가 이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태양이는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북한에서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노력하면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건물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목동 아이스링크. 간판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링크, 아이스링크. 저는 발길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링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피겨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트리플 점프를 하는 선수가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착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저기서 타고 싶어. 저는 링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피겨 스케이팅 배울 수 있나요? 어른도? 아, 성인반 있어요. 주 3회 수업이에요. 얼마예요?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제 한 달 알바비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 대여비는 별도고요. 아, 네. 저는 돌아섰습니다. 너무 비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알바를 하나 더 구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2달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태양이도 도와줬습니다. 지우야, 이거 내가 모은 거야. 같이 써. 태양아, 너도 돈 필요하잖아. 괜찮아. 우리 꿈이잖아. 피겨 하는 거. 우리는 다시 목동 아이스링크로 갔습니다. 등록하고 싶어요. 네, 좋아요. 스케이트를 빌렸습니다. 새 스케이트였습니다. 날이 반짝반짝했습니다. 10년 만에 신어보는 제대로 된 스케이트였습니다. 링크로 들어갔습니다. 얼음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얼음의 감촉, 날이 얼음을 가르는 느낌, 차가운 공기. 저는 천천히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샤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리운 소리였습니다. 속도를 냈습니다. 더 빨리, 더 빨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거야. 이 느낌이야. 저는 점프를 시도했습니다. 더블 살코였습니다. 도약했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회전했습니다. 착지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와.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언니 진짜 잘한다.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코치님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피겨 배웠어요? 네. 북한에서요. 아, 탈북자구나. 실력이 정말 좋은데? 제대로 배워볼 생각 없어? 정말요? 응. 우리 클럽 들어와. 재능 있어. 저는 그날 피겨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태양이도 남자 선수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얼음 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년의 공백이 컸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더블 악셀을 시도했지만 계속 넘어졌습니다. 왜 안 되지? 예전엔 할 수 있었는데. 좌절했습니다. 지우야, 천천히 해. 몸이 기억하게. 코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연습했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3달 후 드디어 더블 악셀을 다시 성공했습니다. 해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태양이도 트리플토 루프를 다시 해냈습니다. 지우야, 우리 해냈어. 다시 피겨하고 있어. 우리는 얼음 위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코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전국 주니어 선수권 대회 있어. 나가볼래? 정말요? 저희가요? 그래. 실력되면 대한민국 대표로 국제대회도 나갈 수 있어. 대한민국 대표? 북한에서는 평생 이룰 수 없던 꿈이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일과 훈련을 병행하는 게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노력하면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연결된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지우야? 정말 내 목소리니? 네, 아버지. 저예요. 살아있구나. 우리 딸, 살아있구나.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한국에서 피겨 다시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링크에서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내 엄마가 들으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돈 모아서 아버지 모셔올게요. 괜찮다, 지우야. 너만 잘 살면 돼. 그게 아버지 소원이야. 아니에요. 꼭 모셔올게요. 약속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양이도 할머니와 통화했습니다. 할머니, 손자 목소리 들리세요? 태양아, 정말 내 목소리구나. 살아서 다행이다. 할머니, 제가 꼭 모셔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태양이도 합격했습니다. 우리 해냈어.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2026년 봄 전국 주니어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출전했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대한민국. 내가 대한민국 선수로 출전하는 거야. 무대에 섰습니다. 관중석이 가득 찼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얼음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더블 악셀 성공, 트리플 살코 성공, 스핀 완벽. 연기를 마쳤을 때 관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여자 주니어부 3위 한지우 선수, 동메달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목에 메달을 걸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메달을 땄어요. 수령님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이제 대한민국 선수예요. 태양이도 남자 주니어부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해냈어, 지우야. 우리 정말 해냈어. 응, 해냈어. 그날 저녁 우리는 목동 링크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빈 링크에 섰습니다. 달빛이 얼음을 비췄습니다. 지우야. 응? 기억나? 함흥 빙상관 옥상에서 했던 약속. 응? 살아남자고 했지. 우리 살아남았어. 그리고 꿈도 이뤘어. 아직 완전히 이룬 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맞아. 이제 시작이지. 우리는 손을 잡고 얼음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달빛 아래서 자유의 땅에서 우리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금 2025년 12월 저 한지우는 서울의 한 피겨 클럽 소속 선수입니다. 낮에는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고 저녁에는 훈련합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아버지께는 매달 송금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모셔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양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훈련합니다. 할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 총알을 피할 때, 얼음물에 빠졌을 때, 중국에서 고생할 때, 죽을 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출신이 나빠도 돈이 없어도 기회는 있습니다. 북한에 아직 우리처럼 꿈꾸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피겨를 사랑하는 아이들,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아이들. 하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아이들. 언젠가 그 아이들도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아이들도 남한의 아이들처럼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태양이는 계속 훈련할 겁니다. 내년에는 시니어부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대표를 목표로 합니다. 언젠가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태극기 유니폼을 입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요.
그때가 되면 저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북한에 계신 아버지께 외칠 겁니다. 봐요, 제가 해냈어요. 저는 자유를 선택했고 꿈을 이뤘어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는 얼음 위에 섭니다. 19살 한지우, 20살 강태양.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얼음 위에서 꿈을 펼치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꿈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